와주셨는데요. 또 한 말씀 안 여쭤볼 수 없겠죠? 소개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정말 그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우선 지난번 대선에 정말 많은 국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열심히 띄워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를 제가 받들지 못하고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또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럽고요.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의 헌법유리, 국정농단, 권력의 비리 이것을 막고 또는 이런 사실이 또 드러나면 바로잡고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데 우리 정치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못해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직접 거리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정신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고 매목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치가 못하는 일을 직접 나서서 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 촛불 시민들 또 우리 당원 동지들 정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요. 또 사랑합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지금 국정의 혼란, 공백도 큰 염려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적각 퇴진하느냐, 끝까지 버티면 탄핵으로 끌어내리느냐, 그래도 안 되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내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늦어도 내년 말이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 안보 이런 게 굉장히 밑에롭기 때문에 이 사이에 우리 경제가 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면 어떠나, 또 안보상으로도 지금 미국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입장인데 더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악화되면 어떠나, 이런 이제 염려들이 굉장히 크죠. 아마 그런 걱정들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걱정이 되죠. 이번만큼은 진실이 명백히 다 규명이 돼서 책임지고 처벌받을 사람들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처벌받도록 만들고, 이런 범죄 행위를 통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 국민들 앞으로 환수하고 이런 확실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과거에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또 어영부영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또 덮어서 넘어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또 다들 또 하시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로서는 정권 교체를 이룰 기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세상을 제대로 바꿀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 이번이 범국민적인 시민항쟁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 수립 후 세 번째가, 첫 번째가 4.19 혁명. 국민들은 독재자를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민주당 정부의 실패 때문에 그 4.19 혁명의 정신을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5.16이라는 군사 쿠데타를 초래했죠. 두 번째가 6월 항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엄혹한 시대였는데 국민들 경찰 백골단에 쫓겨다니고 체류탄, 지랄탄 이런 거 맞아가면서 결국은 항쟁을 승리로 끌고 채권에서 계속 대통령 뽑아나가던 그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해서 50 정권 끝장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그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그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야권의 분열 때문에 다시 군부 정권을 연장시켰고, 그때 만약에 곧바로 민주정부가 수립될 수만 있었다면 그 6월 항쟁의 그 열기, 그 드라마틱한 그 에너지, 다이내믹한 그런 그 변화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면서 아마 그 민주정부가 과거를 대청산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못했던 친일도 청산하고 독재도 청산하고, 그래서 다시는 친일 세력과 독재 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떵떵거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청산이 가능했을 텐데 그때 야권 분열 때문에 정말 그 일을 못 해냈어요. 이번이 우리가 세 번째 맞는 기회입니다. 정말로 정권 교체와 함께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세상, 좀 반칙 특권 없고 좀 흑수저 금수저 따로 없고 개천에서 욕나고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면 그때 부자가 될 수 있고 높은 지에 오를 수도 있고, 이런 공정한 세상, 그죠? 기회가 공평하고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이런 세상을 다 만들고 싶은 그런 꿈들, 그거 정말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실현할 수 있는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정권 바꾸고 세상 함께 바꿔 나갑시다. 또 다 국민들 앞으로 환수하고 이런 확실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과거에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또 어영부영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또 덮어서 넘어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또 다들 또 하시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로서는 정권 교체를 이룰 기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세상을 제대로 바꿀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 이번이 범국민적인 시민항쟁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 수립 후 세 번째가, 첫 번째가 4.19 혁명. 국민들은 독재자를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민주당 정부의 실패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또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럽고요.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의 헌법유린, 국정농단, 권력의 비리, 이것을 막고 또는 이런 사실이 또 드러나면 바로잡고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인데 우리 정치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못해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직접 거리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정신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고 매목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치가 못하는 일을 직접 나서서 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 촛불 시민들, 또 우리 당원 동지들 정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요. 또 사랑합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그 4.19 혁명의 정신을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5.16이라는 군사 쿠데타를 초래했죠. 두 번째가 6월 항쟁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엄혹한 시대였는데 국민들 경찰 백골단에 쫓겨다니고 체류탄, 지랄탄 이런 거 맞아가면서 결국은 항쟁을 승리로 이끌고 체육관에서 계속 대통령 뽑아나가던 그거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해서 50 정권 끝장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그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야권의 분열 때문에 다시 군부 정권을 연장시켰고, 그때 만약에 곧바로 민주정부가 수립될 수만 있었다면 그 6월 항쟁의 그 열기, 그 드라마틱한 그 에너지, 다이내믹한 그런 그 변화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면서 아마 그 민주정부가 과거를 대청산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못했던 친일도 청산하고 독재도 청산하고, 그래서 다시는 친일 세력과 독재 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앞자리 너무 잘 맞아. 네. 정말 이벤트가 많은 정당. 파이팅을 주죠! 안 나? 네. 여기까지 먼 길 와주셨는데요. 또 한 말씀 안 여쭤볼 수 없겠죠? 소개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정말 그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우선 지난번 대선에
정말 많은 국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열심히 띄워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를 제가 받들지 못하고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국정의 혼란, 공백도 염려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적각 개진하느냐, 끝까지 버티면 탄핵으로 끌어내리느냐, 그래도 안 되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내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늦어도 내년 말이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 안보 이런 게 굉장히 밑에롭기 때문에 이 사이에 우리 경제가 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면 어떠나, 또 안보상으로도 지금 미국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입장인데 더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악화되면 어떠나, 이런 이제 염려들이 굉장히 크죠. 아마 그런 걱정들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걱정이 되죠. 이번만큼은 진실이 명백히 다 규명이 돼서 책임지고 처벌받을 사람들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처벌받도록 만들고, 이런 범죄 행위를 통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